안녕하세요. 직장인은 돈을 벌자였던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1년도 11월부터 지금 이 하락장까지 모든 비트코인의 가격을 다 맞췄던 제가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자료들을 보고 있고 참고하고 있는 프레드라고 이제 그 메터리얼 인디케이터를 이제 설립한 창업자죠. 그분의 이제 그 AMA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 계신 블로그 하시는 분이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그 프레드가 지금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글로벌 매크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영상 마지막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모두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펀트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변수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희가 인사이트를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은 이 프레드가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불장이었을 때죠. 요 불장이었을 때 가격을 예상한 이게 프랙탈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를 보시면 이 지점부터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까지 내려온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이 프레드가 예상한 대로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예언이죠. 사실 그거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놀랍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 플랜 B의 이제 스택 투 플로우 차트는 굉장히 잘 맞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랙탈 차트도 그냥 이제 프레드의 의견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프레드가 앞으로 그 매크로 시장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테리얼 인디케이터라는 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크립토에 관련돼 있는 온체인 데이터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기 쉽게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원유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 매크로를 얘기를 했는데, 원유가 실제로 이 가격 이제 오일 가격이 100 요 이상이 됐을 때 거의 무조건 그 리세션이 왔다, 경제 위기가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도 이 가격을 쳤잖아요. 100불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세션이라는 건 경기 침체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경기 침체가 사실은 그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쉽게 내려요.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아시는데 GDP가 2분기 연속, 2Q 연속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1Q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 마이너스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언급을 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실제로 이제 원자재 값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다. 원래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제 소비가 줄어가지고 이런 원자재 가격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는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프레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불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 파월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인플레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연설을 했었는데, 그 연설 때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매도 벽을 보니까 매수를 하려는 벽이 사라지고 이제 매도를 하는 벽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달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11월 달에 이제 베조스나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실제로 자기 주식을 이제 자사주를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프레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유명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그들이 이제 그 세계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더 많을 거니까 어떻게 보는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머스크도 베이조스도 대량 매도, 본인들의 이제 주식들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파티가 끝나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 뭐 주식도 그렇고 크립토도 그렇고 더 간다가 대세였죠. 일반 심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세상을 멀리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리세션이 올 거다, 혹은 경기 침체가 뭐 일시적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15년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주식과 채권이 서로 이제 코롤레이션이 반대, 음수의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오를 때 이제 채권이 내려가고 뭐 이래가지고 두 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가져갔었다 했는데,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도 채권도 다 덤핑이 돼가지고 주식 채권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해 놓은 사람들 모두 자산이 이제 쉿됐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코롤레이션이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고, 그러니까 음의 코롤레이션을 가지게 돼가지고 채권도 망하고 그다음 주식도 망하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염려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2020년도 이게 손바뀜 이번 반감기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기술주랑 그 코럴레이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거의 최고점일 때는 뭐 60% 이상, 그러니까 그 나스닥 기술주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이런 똑같이 이제 움직이는 게 거의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 무빙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 꼬봉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염려하는 저도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반감기 때 굉장히 큰 특징이었는데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 리세션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죠, 이런 것들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고 채권이 빠지고 다 자산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높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거기서 역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사실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게 빠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그러니까 크립토도 같이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이제 EQ 때 실질적으로 이제 리세션이 와서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성장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리세션이 온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9월, 10월, 11월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기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모든 자산 시장이 다 힘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월, 10월, 11월에 정말로 진짜 이제 바닥에 대한 테스트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프레드가 하고 있고요. 그 매크로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9월, 10월, 11월에 그러니까 트레디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전통 금융 시장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거고, 그때 이제 BTC가 이런 이 찐 바닥일 때 이런 아까 얘기했던 자산군들과 디커플링,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요 시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찾아가지고 왜 이게 쪼개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트레디파이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왜 상관관계가 이제 쪼개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걸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나중에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얘기를 하는 건 그래요. 이제 이런 바닥 기간에 이제 진짜 전통의 그런 그 자산 시장과 이 비트코인과 굉장히 벌어질 거다,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1월 달까지 이제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11월 달까지 바닥을 다지면서 그 3개월 동안 이제 전통 금융 시장하고 떨어지면서 디커플링이 일어나서 12월부터 굉장한 상승을 할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원자재로 아마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프랙탈 모델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걸 얘가 이제 공유했던 거기 때문에 공유를 드리면 요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12월, 11월 말 12월부터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뭐 100K 같은 경우는 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데 뭐 700K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차트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그 믿음,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경제가 매크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자기도 조금씩 이제 좀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그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100K와 이제 700K를 향해 그 사이를 향해 달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바닥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바닥을 온 건데, 사실상 바닥이 뭐 9월, 10월 달에 한 번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진정한 고통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보는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많이 요즘에 그런 내용들이나 글들을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올려주는 프레드죠. 트위터나 자료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가지고 와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나왔던 내용들은 창희님의 블로그를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제가 또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